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새 정부 들어서 아파트 부동산 전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인만 예.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그 새 정부 들어서 네.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은 똘똘한 한 채 어디가 유망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또는 서울 외 지역 앞으로 부동산 선택 기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 지금 부동산의 모든 걸 지금 다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사실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일단 서울과 지방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영원이란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한 20년 정도 바라본다면 20년 정도는 저는 수도권 지역들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상향을 좀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쉼 없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상향이 쉼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20년 후가 집값이 더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의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단식 흐름이라고 하죠. 올라갈 때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쉬어갈 때는 좀 쉬어가고, 올라가고 쉬어가다가 또 일시적으로 잠깐 조정이 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흐름들이 뭉쳐서 10년, 20년 장기 우상향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올라가냐라고 한다면 10년, 20년 후에 올라가 있을 확률이 90%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 원칙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또는 수요가 과잉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서로 이제 밸런스를 얼마나 맞추느냐의 문제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무너졌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는 많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자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과잉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 분들이 직장을 찾아서 양질 일자리,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인서울 하게 되고요. 거기서 수도권 지역, 서울 수도권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전세집을 구해주든 매매집을 사주든 아니면 뭐 좀 보태주든 안 보태주든 어떻게든 이제 인구 유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제 옛날에는 자녀분들만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 자본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치가 이제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죠. 우리가 지방도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올라가죠. 뭐 분양권, 분양가 가격이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 올라가고 지방 광역시에서도 상위 20% 5분위 가격들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 물량이 2020년, 2021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침체의 늪이 좀 깊은 상황인데, 우리가 아파트만 보지 말고 땅이나 빌딩이나 이런 시장을 보게 되면 지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가도 그렇고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작용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택지지구들 개발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죽지 않습니다. 구도심은 있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그 수요가 다 채워지는데, 지방은 뭐 택지지구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의 수요는 차지는데 원도심 수요가 공실이 생깁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든 수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수요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또 그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증여와 상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증여 상속을 받았죠. 그걸 받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부모님 고향에,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에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다수 본인이 거주하는 또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로 투자가 일어나고, 최근에 지방의 자산가들 흐름을 보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이제 건물 또는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겸사겸사해서 이제 자녀들, 손주들도 키우면서 자본도 가지고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돈만 올려보내서 서울 수도권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하나 사는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 겹치게 되면서 지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0년, 20년 후에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곳들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방어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억 그대로인데 이제 실질 가치는 7,4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게 되는데 수요 감소가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공실도 많고 원도심에 상가도 많고 특히 차이가 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은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상승률을 보게 되면 거의 신축, 우리가 10년 이내, 준공후 10년 이내를 신축이라고 하고요. 10년에서 20년은 이제 준신축, 20년에서 30년을 준구축, 30년 넘어가면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데 상승률이 다 높습니다. 서울은 다 140에서 17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편차가 큽니다. 일기 신도시가 있는 준구축 아파트들은 상승률이 높은데 신축은 의외로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지방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높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5억, 6억 하는데 구축 아파트는 1억짜리도 수두룩합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데요. 지방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 같은 민간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니까 전세 가격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방을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은 달라지는데 지금 정치권을 보게 되면 지방 활성화, 지방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약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로 봐서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하는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역부족이었죠. 그 정도 가가지고 뭐 지방이 살아날 것 같으면 걱정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혁신도시 하나 내려가고 공기업이 내려가면서 혁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원도심을 죽여버립니다. 서울의 수요들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인 실패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시도를 하는 대통령이 제가 볼 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서울 집중화 현상은 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거든요. 그래서 지방 수요들이 적어도 대학교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지 않아야 서울의 인구도 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고 서울 집값도 안정이 되는데 그 고리가 사실상 무너져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은 불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와 자본 때문에 불장이냐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은 2026년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되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안 나오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됐냐면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오랜 시간 동안 안 했습니다. 구역을 300개인가 400개를 해제해버리고 뭐 이유는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원도심에 사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이제 개발하게 되면 쫓겨나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때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의 부작용, 후유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노력하면 언제요? 빨라야 10년 후에 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입주 물량이 제법 나왔습니다. 올해까지도 제법 나왔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풀어줬던 그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이제 올해까지 나온 거고요. 내년 되면 그 고리가 이제 끊어집니다.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인데 이게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러면 이제 신도시 개발이 있는데 3기 신도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굴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3기 신도시가 5개 있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15개 있는데 18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17만 몇천 호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용적률을 올려서 물량을 더 뽑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20만 호? 20몇만 호 정도 되는데 그게 1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안 나왔고요. 아마 2028년에 첫 단지가 나와서 2033년, 2035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분산해버리면 실제로 서울도 아닌 수도권 지역에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서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금리도 내려가죠. 기준금리도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 흐름이고 올해 2025년만 2번 내렸고요. 작년에 2024년에 한국은행이 3번 내렸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최근에 서울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집값을 생각하면 금리를 못 내리고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내리되 대출금리를 안 내리는 그런 컨트롤, 금융위원회의 은행 압박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만 시장의 수요자들 심리는 이미 기준금리 내려가고 있다는 데 아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불안감이죠.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윤석열 정부 3년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다 보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지금 서울 지역은 폭등장입니다. 폭등장. 거의 뭐 패닉 바잉입니다. 지금. 사러 가면 물건이 없습니다. 한강벨트 쪽은 호가 올리고 뭐 올 초보다 한 4억, 5억 오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강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 아닌 지역들이 지금 송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고요. 뭐 여의도하고 목동 신시가지는 재건축 단지들이니까 이미 2024년 작년부터 날아다녔고 최근에는 이제 성북구나 동대문구 쪽으로 이제 좀 확산되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전에 후보 시절에 세금 규제는 좀 하지 않고 이제 공급으로 좀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기조, 뉘앙스 말씀을 하시다 보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되지 않았고 첫 대책부터 대통령 말을 바로 뒤집어 버리고 세금 규제를 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야 세금 규제 해도 돼. 우리 세금 규제 할 거야 라는 어떤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토부가 먼저 세금 규제를 꺼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으로 풀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공급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데 지금 공급에서 과연 나올까? 세금 규제도 안 하면 집값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 같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뭐하러 불안합니까?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안합니다.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집주인이 팔죠. 매물이 나옵니다.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내려가는 집을 누가 삽니까? 지금 매물이 회수되고 매수자들이 불안해서 사려고 한다는 건 못 잡을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뭔가 묘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약간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는 느낌? 왠지 애서 부동산하고는 안 만나고 싶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 집값은 저는 경기 인천까지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간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방도 그렇고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네. 부동산을 통한 그 노후자금 준비, 예를 들면 주택연금을 통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